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직원을 위한 영업자 준사항 해설 2부를 맡게 된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의 오생 과장입니다. 1부에서는 유해물질 취급 기준부터 자체 점검 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도급 신고부터 화학사고 발생 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도급 신고 사항, 그 다음에 유해물질 취급 중단 및 휴폐업 신고 관련된 사항, 안전교육, 그리고 표시 기준, 그 다음에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급 신고에 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도급은 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많이 궁금하시죠? 도급이라는 것은 유해물질 취급을 허가를 받지 않은 누군가에게 그 취급을 사항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그 대정비 때 유해물질 시설들에 대한 클리닝 작업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도급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도급 신고서에 꼭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 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 사항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급을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으로는 1차의 경고, 2차의 경고, 3차의 영업정지 5일, 4차의 영업정지 1개월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급신고와 관련된 서식은 별지 48호 서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앞에 설명드렸던 사항들을 기입하셔서 꼭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급자, 이 도급인은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될까요? 이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해물질을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이 법에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급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취급 기준과 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도급인은 환경부 영어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유해물질 취급을 도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영어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도급인은 누구냐? 라는 사항들이 있겠죠. 그죠? 개인보호 장구를 완비해야 되고 유해물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일부에 설명드린 거죠. 그죠? 다. 그다음에 유해물질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2부에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게 되면 도급인도 똑같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처분받을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도급 신고하시고 또 도급 신고 시 도급인들의 이러한 능력과 기준을 갖추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류의 기록 보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상에서는 지금 기록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일부에 설명드렸던 자체 점검 대장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별지 75호부터 78호 서식들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대장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화학물질 보관 저장 관리대장, 운반 관리대장, 외부인 및 유해물질 관리자, 대리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해서 42호, 75호, 76호, 77호, 78호 일부에 설명드렸듯이 42호 자체점검대장 같은 경우는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그거 꼭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개정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의 기록 보존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일부에서도 똑같죠. 자체점검대장도 5년간 기록 보존하게 돼 있죠. 이걸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개선명령, 2차의 경고, 3차의 영업정지 5일, 4차에는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이 관리대장만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도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관리대장은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그 현장 직원분들은 꼭 자체점검대장도 포함해서 이 서류를 기록하고 꼭 보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이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보시고 현장 직원분들은 이 작성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 중단 및 휴폐업 신고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법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휴폐업 하는 거, 폐업, 휴업하면은 60일 이상이죠. 그러니까 6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휴폐업 신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동 중단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10일 전에 관할유 환경청에 꼭 신고하게 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폐업의 경우, 이것도 지금 뒤에 또 설명할 건데요. 폐업의 경우에는 잔여 유해물질을 꼭 처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처분하지 않으시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별지 제54호 서식에 유해물질 영업, 휴폐업, 가동 중단 신고서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로는 사업장에서는 지금 가동 중단, 뭐 휴폐업은 안 하고요. 일부 시설 가동 중단을 하면서 저희한테 검사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가동 중단을 먼저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신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이 다시 개시 전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가동 중단 신고도 안 하시고 받지 않는 사례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유념하셔서 가동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꼭 가동 중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가동 중단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60일 이상이죠. 자, 가동 중단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유해물질 취급시설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휴폐업도 신고를 해야 되고 가동 중단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하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으면 해야 된다는 사항인 거죠. 그렇죠? 이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거 위반 시에는 큽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그 잔유 유해물질을 하지 않았는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취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 중단, 휴폐업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업할 때죠. 가동 중 휴업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자, 보시죠. 하나씩 볼게요.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해물질이 대기, 수계, 태워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시켜야 되고요.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주기적인 자체 점검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체 점검 대장은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이와 보온 대책, 그러니까 계속 누출 여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5번 있죠. 취급 중단이 6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물질을 꼭 처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사항들은 아마 사고 사례가 이전에 한번 있었죠. 염산 저장 시설에 아직 그때는 막 휴폐업에 대한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휴업한 상태에서 염산을 보관했던 저장 시설이 밸브에서 누출되는 사고가 있어서 화학사고 발생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조금 더 강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입니다. 뭐 익히 너무 잘 아셔서 이 부분 사항들 너무 잘 아셔가지고 설명드리기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그 안전교육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제 관리자 교육도 있고요. 취급자 교육도 있고 종사자 교육이 있죠. 유해물질 관리자 및 취급자는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법 33조 2항에 써져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영업자 및 영업자에서 종사하시는 분, 모든 분들입니다.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된 법은 33 사망, 시행규칙 37호에 이런 부분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위반 시 크죠. 4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꼭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또 사례는 저희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이행하지 못해서 교육을 많이 이수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확인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는 유예되고 어떤 기관 즉시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있는데요. 그건 꼭 체크하시고 교육을 꼭 이수하셔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표시입니다. 저희가 별표 2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그 부분인데요. 별표 2. 별표 2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유해물질 취급 시설에는 별표 2의 4, 취급 현장에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 유해물질을 보관 저장하는 진열하는 장소는 별표 2의 1, 유해물질 운반차는 별표 2의 2, 유해물질 용기 포장은 별표 2의 3 등의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되어 있죠. 다른 것들은 다 별표 2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취급 현장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검사 기준에 들어가면은 제조 사용 시설 같은 경우는 어, 출입이 통제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지판 등 관계자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온 거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지판이 별표 2에는 없는데 검사 시 꼭 요구를 하게 되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 게 별표 2에 4에 나와 있는 지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이 부분 좀 제가 따로 뺀 이유는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부지 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되고요. 사업장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사업장의 주출입구, 부출입구 모든 출입구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자명, 유해물질 취급 시 유해물질이라는 거고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표 2에 4 관련된 사항들이죠.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온 사례가 뭐냐면 별표 2 표지판의 1번 그렇죠? 1번 하실 때 1번 하실 때 담당자가 바뀌셨는데도 담당자를 이제 관리자죠. 선임된 관리자가 아니신 바뀌셨는데도 그 부분을 좀 업데이트 안 하시는 사례 지적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한 별표 표지판에는 각각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자의 크기와 표지판의 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큽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1차, 2차, 3차, 4차가 커지죠. 이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표지판에 대한 지적이고 지도 점검 많으시면 그리고 현장 직원분들은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표지판이 훼손돼 있다거나 예를 들어 사이즈가 너무 작다 크기가 그러면 관리자에게 꼭 말씀드려서 크기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부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설치 정기 검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검사 기간 한국환경공단이 검사 기간이죠. 우리가 설치 검사, 그러니까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 검사를 받게 돼 있고요. 설치를 운영하는 자는 정기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해물질 영업 허가 대상은 1년마다 돼 있고요. 영업 허가 대상 사업장이 아닌 사람들은 2년마다 돼 있죠. 그리고 수시 검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관할유 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을 때 수시 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고 꼭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시면 예전에 수수료가 발생됐었는데 신고서 무료로 받겠다는 사항. 위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 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사례에 대해 설명드린 건 설치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유해물 취급시설 프로그램 지원단 네이버 밴드에도 이 강의를 좀 올려주고 저희가 유튜브 K에코 화학안전지킴이에도 이 설치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제가 20분 정도 강의를 제작해서 올려놨는데요. 이분 꼭 참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많이 놓치셔요. 무슨 일은 시설을 저희 화학무지 관리법 대표적으로 관리법에서는 시설을 단순 교체를 해도 설치검사 받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크기, 뭐 길이 이런 것들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또한 용량이 바뀌었다. 아니면 취급 물질이 바뀌었다. 무조건 설치검사 대상입니다. 이념 꼭 유념하죠. 현장 직원분들은 설치 검사 대상보다는 그냥 교체하시는 검사 대상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학무질 관리법에서는 조그마한 밸브 교체 뭐 이런 부분들도 설치 검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직원분들이 이 검사 특히나 설치 검사 유념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정기 검사 그리고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처분 크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죠? 뭐 안전진단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데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 정기 수시 검사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화학사고 발생 신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신고는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응급조치해야 된다. 즉시 신고해야 된다.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즉시 신고. 이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놓치시는데요.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응급조치하고 즉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즉시 신고 어디 해야 되느냐? 관할 지방 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119에 꼭 신고하시면 됩니다. 119. 그런 다음에 다른 기관, 국가경찰관, 소방관서에 신고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든 지방환경관서든 후에 신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때 즉시 신고하실 때는 보고사항 다한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사고 내용 및 사고 원인, 사고 피해 현황,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49조에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즉시 신고 규정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약간 시간과 그러니까 누출량에 따라서 누출 조건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죠. 15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 즉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외규를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차의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신고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학물질, 유해화물질 저 밴드에 유해물 취급 시설 프로그램 지원단 밴드에 그 저희가 카드 뉴스로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참조하셔서 비추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부도 이렇게 그 마무리 짓고요. 아마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더 질문 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 지원단 밴드 이용하셔서 많은 질문 올리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